진짜 먹어도 되나? 진짜 부작용 없을까? 진짜 괜찮을까? 불안장애 혹은 공황장애 때문에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긴 받았는데 금단 증상 때문에 나중에 못 끊는 거 아니야?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말하긴 했는데 진짜 괜찮은 거 맞을까? 인터넷에서는 한 번 먹으면 절대 못 나온다. 또 누구는 정신과 약 먹고 소화불량이 심해서 그날 바로 응급실에 갔다. 또 누군가는 약으로 마음이 안정되기는 하는데 팔이 저려서 몸은 더 불편해졌다. 더 심한 경우에는 약만 먹으면 어지러워서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된다. 와 같은 이야기까지 들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한테 코칭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10명 중에 5명은 약에 대한 부작용 혹은 약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약을 먹어봤고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항불안제를 복용했었고요. 또 실제로 약을 끊어본 전 고황장애 환자이자 현 고황장애 완치자인 제가 실제로 경험한 부작용이 어떤 게 있고 실제로 단약은 가능했는지 또 단약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약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약을 끊는 단약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을 먹었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부작용은 뭘까요? 제가 경험한 최악의 부작용은 바로 의존성입니다. 지금은 제가 약을 안 먹고도 불안함 없이 고함 없이 잘 살고 있지만 한창 아팠던 시절에는 약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으면 실제로 약을 먹어서 얻는 안정된 효과도 있겠지만 내가 공황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릴 때 내가 얘기 불안이 너무 심해서 미쳐버릴 것만 같을 때 내가 정말 최악으로 갔을 때 약이란 구세주가 있으니까 정말 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빠지더라도 나를 도와줄 무언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그나마 괜찮다 라는 안심감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공황장애 시절에 상당한 수준의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는 법이죠. 하루는 제가 가족끼리 여행을 갔는데 약을 먹기 시작하고 나서 처음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처음이라서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약을 까먹고 여행을 와버린 거예요. 거의 도착지에서 밥을 먹고 나서 약을 먹으려고 했는데 약이 없어서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때 말 그대로 비상사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건 약에 대한 안정감도 있지만 내가 아직 컨트롤할 수 없는 공황이 왔을 때 그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날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구세주가 있다는 거, 거기서는 심리적 안정감이 진짜 컸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도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 구세주를 두고 오니까 이제 저는 심리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는 거죠. 내가 공황이 와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는 이 먼 여행지에서 병원의 도움도 없는데 꼼짝없이 공황으로부터 당해야 된다 라는 생각 때문에 제 심리적인 모든 기반들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여행 기간이 총 3박 4일이었는데 3박 4일 동안 모든 시간에 이러다 공항에 오면 어떡하지? 가족들이랑 노는데 공항 오면 안 되는데 걔도 피해주면 안 되니까 공항 오면 참아야겠다. 괜찮은 척 해야겠다. 이런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역대 최악의 여행을 보냈습니다. 제가 연기를 잘하긴 했지만 아마 가족들도 미세하게 저의 단함을 느꼈을 겁니다. 이전처럼 충분히 밟지 못하고 걱정하는 얼굴로 어딘가 경직된 저의 모습을 느꼈을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게 2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약 진짜 잘 챙겨야겠다 였고요. 두 번째는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해서는 안 되겠다 였습니다. 내 손톱만한 약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건 큰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을 했었죠. 두 번째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건 바로 금단 증상입니다. 저도 정말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정신과 약을 먹으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건데 항상 마음속 어디엔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 진짜 빨리 끊고 싶다. 빨리 이 약 끊고 이 모든 지긋지긋한 굴레로부터 졸업하고 싶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해서 친구와 일본 오사카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친구도 만나고 오사카도 여행하고 이렇게 하는 총 2주 코스였습니다. 제 마음은 이랬죠. 이제 새해도 왔고 여행을 가니까 새해 여행을 가는 시점으로 한번 올해부터는 약 없이 새롭게 시작해보자. 그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들고 가긴 했는데 일부러 출발하는 그 시점부터 약을 안 먹었습니다. 나 이제부터 새로 태어날 거야 라고 하고요. 제가 그때 먹고 있던 약이 바날이었나? 그랬습니다. 많지는 양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 맘대로 끊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둘째 날 밤 저녁이었습니다. 스물스물 불안함이 올라옵니다. 괜히 심장이 두근거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특히 그때 제가 미성년자였습니다. 미성년자 둘이서 여행 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갈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재밌게 갔다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원체 겁이 많은 성격이다 보니까 제가 이 낯선 곳이라는 곳에서 오는 두려움까지 경험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약을 내 맘대로 끄는 데서 오는 두려움,
아 여기 진짜 꺼도 될까? 이러다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닐까? 갑자기 여기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나 여기 일본이라서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는데 어떡하지? 와 같은 두려움. 그리고 미성년자인 남자 둘이서 일본이나 여행지를 2주 동안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아 우리 진짜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러다가 뭐 사고 나는 거 아닐까? 우리 언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생존할 수 있지? 이런 두 가지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만나면서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역대급 공황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막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이 삶을 살아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1000톤짜리 되는 거대한 무언가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고 세상은 칠흑 같은 암흑처럼만 보이고 밥을 먹는데 내가 밥을 먹은 건지 똥을 먹은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맛도 안 느껴지고 놀라고 여행 왔는데 즐겁게 웃기는커녕 그냥 눈물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때 막 급한 마음에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막 항공권 알아보고 할 정도로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제가 경험했던 금단 증상에 대한 거였습니다. 번외로 말씀드리지만 절대 여러분 약을 여러분 마음대로 끊지 마십시오.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조율을 하시고 나서 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세 번째로는 잔잔한 건데요.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항불안제를 먹으면 자주 생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건 바로 졸리고 멍해지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약을 먹었을 때 양 조절하고 있는 상태여서 제가 소화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진짜 졸리고 진짜 멍하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11시에서 12시 잡고 8시쯤에 일어났습니다. 보통 그렇게 자고 일하면 깨어나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난 데도 불구하고 마치 한 이틀 밤을 샌 것처럼 눈이 무겁고 몸이 힘이 없고 찌뿌둥하고 멍한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멍한 게 아니라 굳이 비유를 하자면 밤을 새서 느끼는 멍은 한 1kg짜리 멍한 느낌으로 치면 제가 약을 먹고 경험한 멍한 느낌은 한 10톤 정도는 되는 멍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잠을 자야겠다 이게 아니라 잠을 잘 수밖에 없겠어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약을 먹은 초반에는 정말 잠을 많이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외에도 그때의 삶과 지금 삶을 비교해 봤을 때 느껴지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또렷함입니다. 뭔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긴 한데 그 생활에서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그 생활에서 느끼는 느낌 이런 삶에 대한 몰입감 이 굉장히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지금은 약간 4D로 되게 생생하게 느끼는 느낌인데 그때는 약간 흑백 영화를 보는 것처럼 세상이 조금 무뎌지게 나오고 저화질로 나오고 색깔이 조금 바랜 느낌이 느껴지고 실제로 그렇게 보였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조금 멍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존 문제, 금단 증상 문제, 졸리고 멍한 문제 제가 겪은 부작용인데요. 실제로 제가 코칭하다 보면 저는 사실 이 정도면 아무 부작용도 없는 수준입니다. 진짜 심하신 분들은 약을 먹고 소화불량에 시해서 응급실에 실려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약을 먹고 와서 팔이 미친 듯이 저려서 약을 먹고 싶어도 절대 약을 먹을 수 없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약을 먹으려고 하면 거부감 때문에 토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까지도 정말 많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런 게 궁금하실 거예요. 와, 약 먹으면 안 되는 건가? 지금 나 어떻게 되지? 약 먹으면 안 되는 건가? 약 먹어야 되나? 무서운데 왜 겁을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느낀 바는 이렇습니다. 약은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제가 이 영상 주제가 부작용에 대해서 폭로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부작용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10%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작용이 10%밖에 안 되니까 좋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사실 전 그 당시에 약을 먹지 않았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함 때문에 사람처럼 살 수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부작용이 조금 있더라도 약을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지금이지만 과거로 돌아가더라도 약을 먹었을 것 같아요. 약을 먹어서 도움을 받고 약을 통해서 먼저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데 집중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약이 없었으면 저는 진짜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경험한 수준의 부작용은 조금 일반적인 수준의 부작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제 수강생의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소화불량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고 팔 저려서 일상생활 안 되고 그런 건 조금 심한 축에 속하고요. 그래서 이런 심한 축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 약을 먹어서 얻는 손해보다 이익이 더 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반드시 드리고 싶어요. 약을 먹는 건 정말 좋은 일인데 그리고 약을 부작용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축복받은 일인데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약이라는 건요 원인을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고 있는데 땅에 구멍이 파여 있네요. 그 구멍에 사람들이 발이 빠져서 자꾸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진짜 문제 해결은 그 구멍을 메꾸는 거죠. 하지만 약은 그 구멍을 냅두고 그 구멍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약 자체가 원인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증상을 해결하는 겁니다. 내가 불안하고 신체 증상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 완화시켜주는 거. 즉 약의 목적은 증상 완화가 목적이지 원인 해결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먹었으니까 안정돼서 좋네 라고 생각하면서 약을 계속 먹으면 사실은 문제 해결은 안 되고
이 문제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만 완화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계속 약을 드셔야 합니다. 정말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으면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걸 원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런 걸 원했다면 이 영상을 이렇게 오랫동안 보고 있을 이유 또한 없으실 거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필요합니다. 바로 능력이죠. 내가 스스로 불안을 다룰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약을 끊을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비결이 뭐냐면 좋은 약을 만났다, 부작용 없는 약을 만났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약은 절대 약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약의 목적은 증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약을 끊으려면 이 증상을 만들어내는 원인을 해결하고 그 원인이 만든 증상들을 스스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제 핵심입니다. 어쩌면 약은 공황장애 치료하는 과정에서 필수긴 합니다. 왜 필수냐? 내가 너무 힘들어서 공황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고 체화시킬 여유가 없을 때 잠시 시간을 벌어줄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약이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드시면서 마음의 안정감이 좀 찾았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다 라 하신 분들은 불안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 공황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걸 배우셔서 내가 약 없이도 혹은 약이 증상 완화를 해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는데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지금 알려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함, 공황, 심장이 막 터져서 미칠 것 같고 당장 쓰러질 것 같고 머릿속에서는 공포가 올라와서 이러다 죽을 것 같다, 미쳐버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약 없이도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영상까지 보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약 없이도 내 불안과 공황을 잘 다루게 되고 그 효과로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보다 더 행복하게 즐길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